자, 이번에는 58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건 변동. 민법 몇 조예요? 187조 사유입니다. 187조. 자, 우리가 이제 이미 등기 이거 배웠죠?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기능. 몇 가지예요? 또 다 까먹었네. 등기 기능. 등기 기능은 몇 개예요? 3개잖아요. 3개. 등기 역할이라고 그러죠. 186조, 187조, 대항 요건주의 등기.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강의하는 데를 알아야 7월 1일 날 특강할 때 등기법을 탁 휘어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오늘 못 잡아놓으면 특강 들어나 많아야 오늘 잡아놔야 이제 등기법을 7월 1일 날 모조리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억지로라도 자꾸 이제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이제 등기법 휘어잡는 날이야, 이제. 그동안 이제 기초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쫙 연결이 되거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건 변동. 법률 규정이죠. 자, 그러면 벌써 이제 봐봐요. 민법 187조. 이렇게 나오면 187조와 관련돼서는 무슨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186조 사유와 187조의 기준은 뭘까요? 요거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한 물건 변동은 뭐하라? 등기하라. 법률 규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6조와 7조의 기준은 또 까먹었다. 뭐라고 써놨어요? 어사표시. 어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밑에 상속 줄 서놔봐요. 상속. 자, 상속.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조심할 게 거기 첫 줄에 한번 봐봐요. 자, 상속의 경우 피상손이 사망 시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그게 뭐라고 써놨어요? 조그만 글씨로. 포괄유정. 포괄유정 조행강편 딱 잖아요. 자, 포괄유정은 몇 조로 봐죠? 187조. 그러면 그 위에 하나 써놓을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특정 유정. 특정 유정은 몇 조로 빠져? 186조. 포괄 유정은 187조. 그래서 포괄 유정하고 특정 유정을 딱 비교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특정 유정하고 포괄 유정의 공통점은 유공.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래서 유공.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노력을 좀 필요해요. 봐봐요. 포괄 유정은 몇 조로 봐죠?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공통점은 유공.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밑으로 빠지니까 무슨 판결이 있죠? 형성 판결. 우리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이야기한다? 형성 판결. 형성 판결에서 거기 두 번째 줄 공유물 분할 판결 한강편 딱 가나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별표 3개를 딱 해놓고 우리 이제 공부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공하면 단독 신청이 돼요. 성사한 자도 가능하고 패소한 자도 가능. 딱 이게 딱딱 떠올라 있어야 돼.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우리 26회 때 자 문제 한번 갑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오케이. 자, 공용징수 이제 오른쪽으로 가봐요. 공용징수는 뭐예요? 수용이죠. 수용 줄 쳐놓고. 자, 경매와 관련돼서는 경락대금 완납 시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그래서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뭐 할 때? 완납할 때. 거기에다 밑줄 딱 넣고. 자, 그러면 이제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애 찾았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그 박스 밑에다가 뭐요? 요거 한번 적어놔야 돼요. 봐봐요. 지금 정도는 자, 거기 밑에다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물건의 소멸. 59페이지 밑에다, 맨 밑에다 물건의 소멸.
자, 물건의 소멸은 몇 개예요? 자, 물건의 소멸은 공통 소멸 사유로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 요 여섯 개가 머리에 완전히 숙달돼야 돼. 59페이지 하단부에. 자, 그럼 뭐 우리 외웠던 거 한번 봅시다. 뭐요? 멸, 포, 소, 공, 그 다음에 혼이에요. 물, 그렇죠, 물. 자, 그러면 물건의 소멸 나오면 여섯 개가 머릿속에 탁탁탁 나와야 돼. 멸포소공, 홈물, 멸포소공, 홈물.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라봐야죠. 자, 멸하면 뭐예요? 멸실. 이거는 포기. 소멸시효. 자, 공용징수. 저거는 혼동, 월수. 그렇죠, 월수. 자, 작년에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에서 뭐예요? 실장이 있었어요. 26살입니다. 알바로 실장님 했는데, 실장님 한 6개월 정도 이제 알바를 해서 야간 실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수업 들으다가 뭐예요? 시험, 3월부터 실장님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제 주간에는 실장으로 알바하고, 그다음 밤에 수업을 듣고, 그래서 수업만 들었어요. 근데 시험 며칠?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6일을 밤을 새대요, 밤을 새.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부산 아가씨예요, 부산 아가씨.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충분히 밤 6일 설 수 있어. 학원에서 꼬박 밤을 새고, 진짜예요.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벼락치기도 할 수 있어, 벼락치기로. 그러면 그 실장 통화를 한번 해봐요.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는지. 벼락치기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돼요. 체력이 되지만 지금 그걸 체력이 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평상시 이렇게 해놔야 돼. 벼락치기가 되려면 물건의 소멸사유 뭐예요? 멸포, 소공, 홈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물건의 소멸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민법책을 보면 물건의 소멸 파트에 가면 뭐라고 해놨느냐? 물건의 소멸 사유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가 있다. 자, 그럼 멸실, 포기, 소멸시효와 공용징수, 몰수는 각각 파트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물건의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혼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혼동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별표가 3개짜리야. 민법에서 혼동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소멸 사유. 그러면 저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읽어봐요. 멸포, 소공, 험물. 이번에 이제 훑하면 안 돼요. 멸포, 소공, 험물. 그러면 멸하면 뭐예요? 여기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규정.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야. 법률 행위. 자, 그러면 소멸시효는 법률 규정이 되는 겁니다. 법률 규정. 그러면 공용징수도 법률 규정, 혼동도 법률 규정, 몰수도 법률 규정이 돼.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의 소멸 그래서 6개를 딱딱딱딱 외워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봐봐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 빼볼게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물건의 소멸 중 그 성격이 다른 것. 정답은 1번, 2번이 되죠. 2번은 포기.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가 된다는 거야. 이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는 나머지는 그러면 다 법률 규정이고 하나는 뭐예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야. 제발 좀 젊은 사람들은 외우면 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라도 외워놓으면 문제풀이 한번 딱 하면 4시쯤이 뛰어오래요. 젊은 사람도. 와, 젊은 사람들은 대단해요. 우리 형님들은 뭐예요? 외우기는 외워놨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힘이 약해. 그래서 이게 문제야. 까먹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한번 읽어볼래요? 187조, 186조,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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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조야. 그럼 포기는 뭐예요?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 포기는 뭐가 돼요? 바로 단독행위가 되는 거야. 써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죠. 불러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개 읽어봐요. 유죄포 이렇게 오는 거야. 읽어봐요.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이렇게 오는 거야. 유죄포. 자, 유언 유정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그러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도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 포기에서 이제 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출제원이. 자, 이렇게 써놔요. 자, 소유권의 포기와 제한물건의 포기. 요 두 개는 구분해 놔야 돼요. 자, 포기 나오면 제한물건의 포기 이렇게 나와요. 포기하면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포기. 요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 제한물건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제한물건을 제가 세입자예요. 세입자면 그럼 누구한테 포기를 해야 돼? 주인한테 가서. 그러면 제한물건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암기가 돼야 돼. 읽어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유죄포. 유언 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포기도 이제 엄격하게 나눠주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취소.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좀 애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 3개만 한번 숙지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어사표시에 따라서 어사표시 하나만 단독행위죠. 어사표시 2개만. 계약 3개 이상이면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돼. 자, 우리 한번 설명해 봅시다. 합동행위 법적 성질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제가 쳐다보면 있다 그러고 안 쳐다보면 없다 그러고. 합동행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자, 이제 출발합니다. 합동행위는 정관 작성행위야. 정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 법적 성질은 합동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없으면 어때요? 통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합동행위는 통정의 표시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합동행위는 결론적으로 법적 성질이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합동행위는 통정의 표시에 적용이 있다. 어때? X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법적 성질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줄기가 나와 있어야 돼.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거 그러면 세상 공짜가 없어요. 집에 가서 보지런히 봐봐요. 물건에서 말 읽어봐요. 멸포, 서공, 헛말. 자, 멸하면 멸실, 포기하면 법률행위, 서면시효, 공용징수, 혼동, 얼수. 여기에서 승질이 다른 거. 법률행위. 그러면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 합동행위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연기를 좀 시켜놓고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186조다 7조다. 7조, 요거는 6조,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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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로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근데 또 하나 이제, 그러면 거기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예, 옆으로 가요. 예, 찾았어요? 예, 거기에 뭐 하나 또 꼭 별표가 3개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3개를 하나 딱 쳐놔요. 뭐 정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87조에 해당하는 예, 찾았어요?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의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에서도 승계취득, 원시취득. 원시취득이 돼. 원시취득. 자,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 그런데 잘 들어봐요. 점유취득시효는 뭐라고 해놨느냐? 20년 점유, 자주, 평온 공연하게 하려면 읽어봐요.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그런데 원래는 법률 규정은 몇 조로 가야죠? 187조.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물건 배당.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여기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187조에 읽어봐요. 유일한 애정이야. 애정. 유일한 애정이야.
자, 187제 유일한 A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점이 치덕시오는 치덕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이야. 치덕하려면 등기하라. 자, 점유하면 요 밑에다 써놔요. 그래서 소고표라고 써놔요. 그래서 점이 치덕시오는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러면 요 정도로 이제 공부가 되려면 앞으로 시험장에 가려면 요 정도가 암기가 돼야 돼. 자, 봐봐요. 우리 등기 기능은 3개가 있어요. 186조사의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뭐 해야 돼?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경계하라. 6조와 7조의 기준은 어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 186조. 다시 머릿속을 정리해요. 지금 저를 보고. 187조는 어사표시가 없으면 몇 조로 간다? 187조. 여기에 대한 유일한 A조항이 하나가 있어. 무슨 치덕시오? 점유 치덕시오. 치덕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야 돼. 또 하나는 기타 법률 규정에서 물건의 소멸 뭐가 나온다? 공탈.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몰.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자, 법률 규정 187조, 6조,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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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로 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죄포, 유원, 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자, 합동행위와 관련돼서는 읽어봐요. 법적성이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소유권의 포기. 제가 소유권을 요거 가지고 있어. 소득이통에 툭 뿌리잖아. 상대방이 없죠. 그러면 제한물권의 혁기는 제가 세입자라고 생각해요. 주인한테 가서 포기해야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의 포기 읽어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은 포기.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러면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점유 치덕시효는 187조 유일한 무슨 조항? 조항. 거기까지 머릿속에 딱. 그래야 이제 7월 1일 날 특강을 할 때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이제 쏙쏙쏙 들어오게 되고.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60페이지 등기 효력입니다. 등기 효력. 자, 그러면 등기 효력, 그러면 효력을 박스를 딱 쳐놓고, 그러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등기 효력, 그러면 여기에 무슨적 효력이에요? 이게 물권적 효력이에요. 물권적 효력. 자, 물권적 효력으로서 두 가지가 있네. 뭐예요? 전국 등기와 AB 등기. 그렇죠. 전국 등기와 AB 등기가 있네. 그러면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원등기. 그러면 AB 등기의 대표 선수는 가등기. 가등기는 몇 개? 별표가 5개. 그러면 이거는 뭘 보존하는 거죠? 순위를 보존하는 거고. 자, 책임 재산을 보존하는 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가처분 등기가 있네. 가처분 등기는 아까 내공을 쌌네요. 지금 가처분 등기는 아까 처분 제한 등기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의 피보전 권리는 뭐예요?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럼 물권적 효력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국 등이요. 장차에 예비하는 게 뭐예요? 가등기. 그러면 이거는 순위를 보존하는 거고, 이거는 책임 재산을 보존하는 거야. 그러면 가압류는 가처분은 뭐예요? 금전 이해 권리. 그럼 최소한 요 정도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살펴보려는 게 무슨 등기다? 전국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전국 등기와 관련돼서 여기를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전국 등기 효력 1 무슨 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물권 변동적 효력. 물권 변동적 효력은 요 세 개가 옆에다 딱 정리해 놔야죠.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접수시기, 접수시기, 접수시기. 접수시기가 뭐예요? 저장된 때, 그쵸? 저장된 때. 자, 효력 발생 시기, 효력 시기. 효력 발생 시기가 뭐예요? 접수한 때,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가 뭐예요? 교합한 때. 그래서 여기에 논점은 바로 여기에 논점입니다. 교합한 때.
근데 우리 근데 아까 이제 오늘 문제 단원별 문제를 푸는 걸 요거 한번 봐봐요. 아무 말이 없으면 봐봐요. 접수 시기, 말 때,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만약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마친 경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효력 시기가 뭐 할 때요? 접수한 때 가죠. 그러면 접수한 때가 뭐예요? 접수 시기가 되잖아. 그러면 접수 시기가 뭐 할 때다? 저장할 때.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등기를 마친 경우 요 단어가 빠지면 틀린 지문이 돼.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효력 발생 시기는 저장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근데 등기를 마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부에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단원별 문제를 풀 때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등기를 마친 경우 요 단어가 빠지고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저장될 때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등기를 마치면 효과는 접수한 때가 접수 시기, 뭐 할 때? 저장된 때 이렇게 나타나거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할 때다? 접수한 때.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세 개는 우리가 토대를 마련해 놔야 돼요. 그러면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러면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러면 물권 변동적 효력을 딱 보는 순간 요 세 가지가 머릿속에 자동으로 조건 반서로 나와져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대항적 효력. 그러면 임차권, 이제 줄 쳐놔봐요. 임차권, 판매 등기,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뭐가 나와 있다? 채권, 담보권. 얘네들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우리 등기법에서는 임의적 기록사항은 매년 출제가 돼. 매년 출제가 돼. 작년에도 2.5점짜리가 되고 올해 민법에서는 뭐가 출제 예상이 될까요? 판매 등기, 판매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커. 1차 할 사람은 작년에 민법에서 교환계약이 나오거든. 올해는 판매 특약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특히 1차 볼 사람은 판매 등기 대제로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다. 그러면 신탁 등기 밑에다 써놔요. 아까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다, 합의다. 합의. 다시 한번 써놓고요. 그래서 아까 합의로서 전원, 보상, 신 이렇게 이제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3번의 순위 확정의 버전이에요. 확정 동그라미. 순위 보전적 효력이 아니라 순위 확정적 효력이야.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두 개를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여기는 얼굴. 자, 갖고는 순위 번호의 표시 번호예요. 순위 번호, 얼굴도. 순위 번호. 그래서 갑순위, 얼순위. 그러면 갖고하고 다툼이 벌어져. 그러면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자,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무슨 번호죠? 순위 번호. 얼굴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순위 번호야. 그래서 이렇게 봐요. 같은 구 순위 번호. 갖고하고 다툼이 들면 접수 번호. 그래서 두 번째 2번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7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와, 잘랐어요? 예, 앞에 건물 동그라미.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7번 하고 있어요.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 효력이 있는 등기와. 그러면 앞에는 구분 건물에서 건물 동그라미. 자, 뒤에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자, 그러면 해당 구의 한 등기의 전후는 거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앞에는 그러면 토지다, 건물이다. 건물. 뒤에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죠. 앞에는 다시 건물이고, 뒤에는 토지, 같은 거는 순위번호, 접수번호.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그럼 앞에가 건물이고 뒤에가 토지니까 같은 거, 다른 거. 그럼 순위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그게 바로 접수번호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그래서 2번하고 7번은 반드시 잡아놔야 돼요. 자, 4번에 뭐가 나오죠? 후등기 저지력. 무슨 얘기예요?
형식적 학정력 찾았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는 두 개 정도를 꼭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자, 두 개가 뭐예요? 자, 이중전세건이야. 자, 이중전세건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된다는 사람 연락 주세요. 그랑 같이 살자는 거야.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전전세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전전세는 돼요. 전전세. 그러면 이중전세건과 전전세건은 같다, 다르다. 이중신상건은 자, 이중신상건은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은 전세건 설정 후에 다시 전세건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이야. 자, 이중지상건은 돼, 안 돼? 안 돼. 나무에 나무 심을 수 없거든. 그러면 왜 이중전세건과 이중지상건은 안 되느냐? 후등기 저지력상 안 된다라는 거야. 후등기 저지력상. 근데, 자,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는 게 뭐예요? 요거, 전전세와 이중전세건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두 개가 머리에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실체법상 효력은 없으나 형식상 효력을 가지는 등기, 즉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말소하지 않으면 그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뭐한다? 각하한다. 그래서 고로 이중전세건 X, 이중지상건 X, 그 두 개를 딱 샘플로 잡아놔야 돼. 자, 5번에 뭐가 나오죠? 권리의 추정력이 나와. 권리의 추정력, 그래서 거기에다 별표 3개 놓고, 요 5번은 항상 뭡니까? 우리 요거는 민법과 등기법에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다라는 거. 자, 권리의 추정력, 그러면 우리가 이제 7개가 자동으로 부팅이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자, 7개를 옆에다 쭉 한번 써봅시다. 자, 옆에다가, 자, 일단은 첫 번째,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명문 규정이 없다.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가던 길을 우리가 한번 보죠. 거기 생각하지 말고 7개가 딱 머릿속에 부팅이 되어 있어야 돼. 가던 길은 전국 등기의 예비 등기예요. 예비 등기의 추정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잖아. 그래서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주 출제되죠.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표제부 등기예요. 자, 표제부 등기는 어때요? 표제부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X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실체 관계에도 미친다. 그래서 실체 관계. 자, 실체 관계에도 미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원인에도 미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예요. 자, 추정받으면, 자,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입증하죠? 반대 당사자 입증. 반대 당사자 입증. 그래서 이제 추정력 그러면 요 7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추정력은 명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가등기 X, 표제부 X,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추정은 뭐야?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입증한다? 반대 당사자. 우리 자, 여기에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7번이 제일 많이 출제되고 그다음에 등기법과 민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거 요거예요.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자, 7개를 추정력과 관련돼서 이렇게 즉각 반응으로 해서 요 7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추정력 나오면 명문 규정이 없다. 가등기에는 불인정,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고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 근데 자기가 이제 이걸 활용법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읽어봐요. 따라오서 놨죠? 임차권. 채권이 물건이에요. 채권. 채권은 권리. 채권은 뭐라고 그래요? 권리죠. 읽어봐요. 권리. 실체관계. 실체관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읽어봐요.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임차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으로 가면 요거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를 해요? 봐봐요. A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뭘 설정해놨어요? 저당권. 읽어봐요. 피담보 채권,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 돼. 담보 물건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1억도 지금 남아있다고 추정해줘. 그러면 봐봐요. 저당권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 관계가 뭐예요?
실체관계. 그래서 읽어봐요.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지금 요 7개만 이제 활용해 먹으면 될 줄 알아요. 추정력은 요 7개가 활용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노력이 필요해요. 자,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뭐 요 다 7개가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밑에 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뭐 읽어봐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가 뭔데? 표제부. 예비 등기가 뭔데? 가등기. 가등기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게 나와 있어. 점유의 추정력. 자, 점유의 추정력 줄 쳐놓고, 그래서 점유를 동그라미 잖아요. 점유를 툭 쳐요. 거기 밑에 동산이라고 써.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 그러고 나서 4번은 별표 하나를 딱 해놔요. 올해 출제 예상 문제가 그거야. 민법에서. 그러면 문제 나가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어때? X.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의 추정력이야. 동산의 추정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놔야 돼. 그러면 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1번, 2번, 4번 요 3개를 딱 처리해놓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이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추정력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6번에 점유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6번에 점유적 효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적이야. 점유적. 적. 선생님, 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적이 엄청나게 중요해. 이 적이, 여기에서는, 점유적 효력에서는 적이 핵심 키워드야. 적이. 자, 적이라는 거 밑에다, 바로 밑에다 조그맣게 써봐요. 뭘까요? 적이라는 것은. 준이야, 준. 자, 준이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쭉쭉 빠져요. 우리 내공사 왔죠? 마친, 같은. 자, 가름이에요. 가름. 자, 쭉쭉 빠져요. 그래서 의제를 뭐라고 그래? 간주. 한자로 건치면 뭐냐? 이게 적이야. 이 적을 써놓고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로 뭐예요? 노라는 뜻이야. 노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준이라는 법학에서 준 뭐뭐는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뭐뭐적 이게 노라는 뜻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점이에요.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준점이라는 것은 점유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무슨 점이다? 준점이요. 요 준을 몇 번 했느냐? 50번이 넘었어. 50번이 지금 50번. 징글징글 맞아요. 징글징글 맞아. 이 준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야.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학교론에서 준부동산을 읽어봐요. 가름, 의제, 간주, 부동산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극단적으로 한다면 녹이야, 녹. 그러면 선박은 그러면 부동산이야, 부동산이 아니야?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준부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10년. 그 다음에 읽어봐요. 이거는 이해만 하면 돼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시. 이게 뭐냐면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를 나타내. 민법 245조 2항이거든. 자, 쓸 필요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 봐봐요. 등기 몇 년? 10년. 그러면 생각해봐요. 점유 10년. 그러면 등기 10년과 등기 10년하고 점유 10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뭐는 해줄 수 있다? 가름은 해줄 수 있어. 가름. 읽어봐요. 의제, 간주, 한자로 건치면 적. 읽어봐요.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니까 뭐예요? 기간이 10년으로 단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난다?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슨적 효력이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 가로 안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취득시효 기간에 단축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나 딱 써놔야지. 등기부 취득시효. 그 옆에다가는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러면 7번은 이제 공신력 인정 불인정이 돼. 우리 그러면 공신력 불인정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절대적이라고 써놔요.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형님들은 자꾸 이 소리에 당해요. 그러면 등기에도 공신력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놔야 돼.
근데 이제 요 파트, 등기 허용 문제를 풀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다가 세 개를 딱 적어 봐요. 자, 참고 표시로 해놓고. 자, 민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막 이제 객관식 문제 풀다 보면 세 개가 막 돌아버려요. 자, 그 말이 그 말 같고요. 자, 요 세 개를 딱 흔들리지 않고 딱 해놔야 돼.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력.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중간중간 살펴보기는 했지만 요 세 개를 요 밑에다가 딱 비교를 해놔야 돼.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아까 권리의 추정력으로 배워서 읽어봐요. 등기.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네. 자, 부동산. 이거는 명문 규정이 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어디에서 맡겨져 있어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어. 자, 점유의 추정력은, 점유의 추정력은 그러면 요거는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요. 요거는 명문 규정이 있어. 민법 200조. 이게 권리의 적법 추정력. 민법 200조. 그만, 민법 200조는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의 추정력이 아니라 동산의 추정력. 요 부분을 조심해야 돼. 요 부분을 조심해줘야 돼요. 자, 점유적 효력은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요거는 뭐예요? 아까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잖아.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거는 민법 245조 2항. 2항이 뭐예요? 이게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거든. 1항은 무슨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가 돼. 그러니까 제발 자기가 집에 가서서 이제 객관식 풀어하다 보면 요 세 가지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러면 요 세 개는 다른 거예요. 읽어봐요.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 근데 요것도 사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읽어봐요.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은 등기로 하잖아. 동산은 뭐예요? 점유의 이전, 즉 인도를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은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 그러니까 앞으로 요 파트에서 문제를 풀 때 요 세 개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꼭 잡아서 다시 읽어봐요.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 같다, 다르다. 오케이. 자, 오늘 이제, 자, 종착점이 왔네요. 종착점이. 자, 제6절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유효요건. 별표 5개 놓으세요. 자, 등기 유효요건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5점짜리야. 5점짜리. 그럼 요거는 이제 쓰지 말고 그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유효요건. 형식 동그라미. 자, 형식이라는 것은 절차라고 써요. 절차. 그러면 등기가 존재할까? 등기가 적법 절차죠. 중복 등기가 아닐까? 그러면 형식적 유효건은 절차적 측면이야. 자, 오른쪽 가봐요. 실질, 실체 찾아서요. 예, 실체라는 것은 내용이야.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읽어봐요. 형식적 유효건과 읽어봐요. 실체적 유효건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등기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오늘 모의고사가 뭐냐면 오늘 배운 지 너무 오래된 게 몇 문제가 나왔냐면 다 6문제가 남아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운 게 6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아까 6문제만 맞으면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문제에서 실수해서 2개 틀렸다. 그러면 4개가 정상이야. 4개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다른 별을 오답 정리를 한번 해봐요. 오늘 배운 거 가서. 요걸 그래서 왜 그러면 제가 요즘 해설을 안 달아줘요. 책 찾아보라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해설을 주니까 공부를 더럽게 하네요. 그래서 이거 찾는 것도 공부거든. 갑자기 제가 뭐예요? 해설을 주다가 해설을 안 줘버리잖아. 그러니까 책을 찾아서 공부하라는 거야. 배운 거에서 어디에서. 그거 찾는 것도 뭐예요? 공부라는 거야. 자, 그럼 거기 밑에 형식적 유효건 찾았어요? 예, 중복 등기가 아닐 것. 밑에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 밑에다가 자, 참고 표시를 해서 자, 우리가 각하사유라는 게 있어요. 각하사유는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 29조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게 중복 등기가 아닌 것, 그 밑에다가 그럼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11가지. 그러면 요 각하사유라는 것은 이렇게 써놓고 거부처분이라고 써놔요. 거부처분. 등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29조는 그러면 1호가 있고요. 2호가 있고 3호부터 몇 호? 11호까지 있어. 11호까지. 그러니까 요 세트를 두 세트를 구분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도록 했어요. 지금 이제 200번이 넘었어. 자, 1호 가나리 반. 이거 모르면 진짜 말이 안 돼요. 가나리 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아닌 경우. 그러면 우리가 뭐 1호하고 2호는 무조건 외워야 돼. 1호는 무슨 위반? 가나리 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우리가 무효는, 자, 우리가 봐봐요. 민법의 무효는 무슨 무효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상대적 무효가 많아요?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우리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어. 비통. 비진이 어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밖에 없어.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 무효가 많은지 상대적 무효가 많은지.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어떤 틀이 마련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지금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의미는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어. 비진이 어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상대적 무효가 많을까요? 절대적 무효가 많을까요? 상대적 무효. 그 3호부터 11호까지가 바로 상대적 무효라는 거야. 우리 등기법은.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1호는 무슨 위반? 가나리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 두 개는 절대 무효야. 언제나 절대 무효야. 그러니까 당연 무효가 돼요. 언제나 당연 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직권 말소 뭐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1호와 2호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인 것을 찾아라. 통상 1호와 2호를 찾아라는 거고,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1호와 2호를 제한 나머지를 찾아라.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야. 2호는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오늘 아까 배운 게 전부 2호 사유들이야.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한이 각하에 몇 호로? 2호.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 2호가 뭐예요? 전부 우리 등기법 문제 풀면 전부 2호 사유야. 2호 사유들. 그러니까 요거는 2호가 뭐예요? 별표가 5개짜리가 되는 거야. 2호가. 자, 그래서 2호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배운 게, 오늘 문제 푼 것도 전부 보면 6문제, 7문제가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거든.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자, 그러면 외워보자. 1호 무슨 위반? 가나리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오른쪽, 실체적 유효권. 찾아서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뭐할 것? 존재할 것. 등기부와 부동산 표시가 뭐할 것? 일치할 것. 등기와 물건행위가 뭐 해야 돼? 일치할 것. 자, 주체 동그라미, 객체 동그라미, 종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옆에다 써놔요. 점점 찍고 언제나 무효라고 써요. 언제나 무효.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야. 언제나 무효예요. 질적 불합치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2억. 누구예요? 세법이잖아. 자, 이혁선생하고 갑성이하고는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혁선생을 등기해달라고 할 땐 갑성이로 등기해줘서 이게 바로 질적 불합치야. 그럼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라는 거예요. 서서히 어디로 연결시키려고? 경정등기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경정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성을 죽여야 돼? 동일성. 봐봐요. 이 여기를 등기해달라고 그러는데 갑성이로 등기해줄 때 경정 등기가 한다. 어때? X. 갑성이와 2억은 질적으로 다르거든. 이때는 경정 등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벌써 이제 서서히 이제 연결을 고리를 해놓네요. 그러니까 질적 불합치는 그러면 언제나 뭐다? 무효다. 그러면 이제 임시 6회 때 한번 봐요. 등기법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전세권을 설정 등기해놔서 경정 등기가 한다. 어때? X. 전세권과 지상권은 등기의 종류가 달라. 그러면 그게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뭐예요? 무효라는 거야. 자,
자, 이번에는 2번의 양적 불일치 찾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자, 요렇게 한번 한번 써놔봐요. 자, 오늘 단원별 문제도 나왔으니까, 자, 요렇게 한번 써봐요. 참고 표시를 해놔봐요. 자, 부동산 일부를 매수한 자가 부동산 등기를 첨부하였다. 등기 처리는. 이렇게 이제 단순 문자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모른다고. 어디를 연결됐는지를. 자,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 일부를 매수한 자가 부동산 등기를 첨부하였다. 등기 처리는. 자, 써놓고 우리 그러면 양적 불합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거기 실체적 요건 그러면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양적 불합치를 이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여백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두 개를 써놔봐요. 자, 물건행위라고 써봐요. 물건행위. 자, 등기된 양이라고 그림을 그려봐요. 벤다의 그림을.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자, 등기된 양하고 물건행위 이렇게 한번 해서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보자고. 자,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보자고. 여기는 무슨 행위? 물건행위. 여기는 등기된 양. 여기는 뭐예요? 등기된 양이고 물건행위야. 자, 그러면 물건행위가 뭐라고 배웠어요? 민법에서. 처분행위라고 배웠잖아. 처분행위. 물건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죠. 그러면 당사자는 어디까지 처분해서? 물건행위. 그러면 여기에다 비금을 쳐라라고. 이거는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설명할 거는 요거는 일부가 등기가 많이 됐어요, 적게 됐어요? 많이 됐죠. 그러면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이다. 그러면 원시적 사유가 되네요.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경정등기에 대해서 처리가 되네. 그러면 요거는 경정등기로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물건행위가 등기된 양을 비교해봤더니 등기된 양이 많다. 그럼 어디 한도 내에서?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나타나. 그런데 그때는 일부가 등기가 많이 된 거에서 등기의 처리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봐봐요. 거꾸로. 요겁니다. 자,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행위. 그러면 일부가 등기돼서 안 돼서? 안 됐죠. 그럼 싸잡아 무효야. 그래서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이 돼요. 일부 무효의 법리로. 자,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 다시 했을 때, 그러면 요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러면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유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이러면 틀려요. 어디 한도 내에서? 자, 양에 따라서 유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읽어봐요.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를 매수한 사람이. 그러면 이게 물건행위네. 물건행위. 자, 그러면 등기된 양, 등기를 다 했대. 그러면 지금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다. 그러면 요 물건행위, 요게 등기된 양이네. 어디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어?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등기 처리 문제는 읽어봐요. 경정등기로 처리한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요게 단순 문제지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례 문제로 해서 이렇게도 이제 생각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봐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부동산 일부를 매수한 자, 이게 바로 물건행위거든. 전부를 했다. 그러면 요 그림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물건행위와 등기된 양. 이게 물건행위. 그러면 물건행위는 이만큼고, 등기 전부된 양은 이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이죠. 어디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등기가 많이 돼서 적게 돼서?
많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부 원시적 사유로 무슨 등기? 경정 등기. 그럼 3월달에 제가 딴하고 모의고사를 내봤어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 등기를 전부 하였다. 등기 처리 문제는 무슨 등기로 처리돼? 경정 등기로. 참 좋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등기 실무적인 측면에서 아주 우리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뭐예요? 무효다. 맞아요.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그때 X. 양에 따라서 이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천재 안 할 테니까 그거라도 잘 잡아라고. 천재 안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실체적 요건의 완화. 별표 3개. 요거는 따로 해놔야 돼. 등기 요건, 실체 요건의 완화. 완화라다 동그라미 쳐놓고 완화는 뭐예요? 판례야. 판례라고 써요. 판례에서 완화시켜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판례에서 완화해주는 게 첫 번째,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 권리 변동 가정에 불법한 경우, 뭐가 있죠? 언익행위, 부여 등기, 유형. 요거는 매년 나와, 지문으로. 매년 출제가 돼요. 근데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독자적 문제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무효 등기 유형이 좀 나올 수 있지. 나머지는 지문으로 나오는 거야. 지문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자, 이렇게 틀을 마련해 놔야 돼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이미 여러 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떻게 나눠봐야 돼?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봐야 돼. 자, 뭐예요? 읽어봐요. 자,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읽어봐요. 읽어봐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나눠봐야 돼. 등기가 이미 된 경우. 여기 오면 꼭 무슨 말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사람은 관점의 차이예요. 제가 바람 폈다 뭐예요? 로맨스. 남이 바람 폈다 불륜. 그러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야. 중간 생략 등기도 안 걸리면 돼. 여기 읽어봐요. 이미 끝났어. 유효야. 유효. 유효. 유효라는 거야. 걸렸다 그러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단처벌은 가능.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렸으면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를 풀었을 때 항상 이미 등기가 된 건지 읽어봐요. 등기를 청구한 사항인지를 꼭 두 개를. 그러면 청구한 경우는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원칙은 무효다. 왜 무효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은 무효다 무효다. 무효. 그럼 A적으로 사법상 합의. 사법상 합의. 자, 사법상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했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합의라는 의미를 자기가 찾아내야 돼. 합의 동의. 이 합의가 뭐예요? 그렇죠. 이게 실체관계라는 소리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사법상 합의를 묶어주면 이거는 단속 규정이 나오는 거야.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틀을 마련해야 돼.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A, B, C 요 관계. A, B, C 요 관계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 그러면 C는 뭐예요? A한테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직접 청구가 가능해요. 이때는 합의 동의가 있다면. 자, 여기는 합의가 있는데 합의가 단절돼서 그러면 B하고 뭐예요? C하고 A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 B 걸 그래서 C는 대의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위 청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져요. 대위 청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자, 단 토지거래 가고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여든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야. 합의 무효 볼 필요 없어. 절대 무효야. 이거는 무슨 규정이 될까요? 우리 이거는 효력 규정이 돼. 그래서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뭐라고 배웠느냐? 강형 규정은 두 개 가지고 있거든.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단속규정 사법상 합의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나 단 처벌은 감수해야 되고 효력규정 효력도 무효고 처벌도 감수해야 되는 게 무슨 규정이다? 효력규정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 생략 등기 작년에 민법에 사례 문제를 풀려면 요 틀을 마련하지 않다면 손도 못 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여기까지 열심히 해줘야 돼. 자, 중간 생략 등기 봐봐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 여기에 무슨 관계? 실체 관계, 단속 규정이 돼. 근데 합의가 만약에 전부 있다. 그럼 등기의 처리 문제가 달라져. 직접 청구. 요거는 합의가 단절되는 대의 청구. 그럼 단 토지 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무효가 돼. 무슨 규정이죠? 효력 규정. 올해 중간 생략 등기가 엉뚱하게 나올 수 있어. 어디로? 중개사법으로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중개사법에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에 관한 법률에 통째로 들어간 판가가 있어. 그게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거든. 그래서 갑자기 이 중개사법에 밀치고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지문은 나와요. 민법에서도 지문은 나와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중개사법에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민법에서 사례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면 사례 문제를 풀 때 요거 딱 잡아놔야 돼. 봐봐요. 그러면 가서 열심히만 하면 돼. 요걸. 자, 그러니까 봐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 그러면 등기가 이미 된 경우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합의가 있다.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그럼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뭐가요? 효력 절대 무효가 되죠. 효력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밑에 2번을 보죠. 그러면 위에 봐봐요. 자, 맨 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2번이 그동안 온갖 곳에 제일 자주 출제된 게 바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잡아두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러면 나오면 2번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두 생략 등기 보죠.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미등기 부동산. 자, 그러면 미등기 전매라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 봐봐요. 애가 이제 건물을 신축했어. 자, B가 팔았어요. 자, 아직 등기가 안 돼서 C가 팔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최초로 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모두 빠졌어, 안 빠졌어? 빠져서 이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야. 근데 등기가 이미 돼버리면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그럼 모두 생략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이 한 장 따라붙어. 미등기 부동산. 그럼 모두 생략 등기도 우리 판례도 뭘 보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등기 유효성을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모두 생략 등기는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아버지예요. A가 아버지. B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려면 뭐예요? 증여. 증여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증여야. 근데 아버지가 똑똑하셔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매로 주는 겁니다. 매매. 자, 증여 뒤에 뭐예요? 매매를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이게 무슨 행위? 언익행위야. 근데 어차피 이 집은 누구한테 가? 아들. 요 관계.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그럼 한번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요. 등기 원인이 증여인 대 매매 줄쳐놓으세요. 증여인 대 매매 찾았어요. 그게 바로 언익행위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증여인 대 매매를 언의로 하여 행한 이전 등기하더라도 그거 줄쳐놓으세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뭐다? 통설 판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위다? 언익행위가 되는 거예요. 언익행위는 한 개 지문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 개 지문 정도. 그럼 언익행위는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무효등기 유형이네. 무효등기 유형은 무효를 써먹는 거예요. 무효등기를. 우리가 무효등기 유형은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무행위의 전환, 무행위의 재생이라고 봐요. 재생. 근데 우리 등기법은 무효등기 유형이라고 배워요. 그럼 무효등기 유형 밑에다가 두 가지를 딱 써봐요. 두 개. 자, 밑에다가 이제 표제부 등기라고 써봐요. 표제부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등기라고 한번 써서, 오늘 이제 무효등기 유형도 이제 마무리를 지는 거예요. 자, 무효등기 유형 밑에다 표제부 등기와 권리의 등기.
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자, 써놨으면 이제 결론 내봅시다. A가 뭐예요? 집이 있어. 흰 집이야? 흰 집이에요? 노란 집이에요? 흰 집. 그런데 어느 날 뭐예요?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근데 불탄 자리에다 노란 집을 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흰 집하고 노란 집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 집 표제부를 노란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요거는 멸실 등기, 요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 표제부 등기 이용 X라는 거네. 표제부 등기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표제부 등기는 제3자가 있든 없든 개의할 바가 아니에요. 어차피 사실의 등기니까 이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권리의 등기 마무리 이제 칩시다. 지난번에는 결론만 내려놓고 왔으니까. 자,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잡아요. 자, 여기 뭐예요? 피담보채권. 요거는 담보물건이 되죠. 근데 A가 1억을 B한테 갚아버려서 요 저당권은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하죠. 그러면 이거는 아직 말소 등기를 안 했어. 말소 등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 말소 등기를 안 했으면 무슨 등기예요? 자, 저당권은 무효 등기가 되잖아. 무슨 등기? 무효 등기. 그런데 갑자기 A가 돈이 필요해. 자, A가 B한테, 자, 그럼 뭐라고 답변하는 봐봐요. A가 B한테 1억 갚았잖아. 저당권 말소하지 않았지. 그 등기를 써먹어서 다시 B야. 나한테 1억 구워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구워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봐요. 무효등기를 뭐 한 거다? 이용한 거야. 근데 무효등기를 이용할 때 누가 없어야 돼? 요 관계 제3자가 없어야 돼. 제3자가 개입되면 제3자가 피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결론 나왔죠.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시, 즉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만 잡아놓으면 돼 이제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요 저당권을 두 자로 건쳐봐요. 권리잖아. 그래서 아까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다.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당사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안 좋아요? 좋아요. 등기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등기관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업무 범위가 축소가 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천안도 좋고 매부도 좋아. 그러니까 개도 치우고 도랑도 치우면서 개도 잡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권리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그러면 거기 1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신축 건물 줄쳐놓으세요. 자, 신축 건물 나오면, 아, 이건 표제부구나. 표제부 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인정되네. 그러면 2번과 3번을 묶어봐요. 소유권 줄쳐놔봐요. 건저당 줄쳐놔봐요. 두 자로 건치면 걸리네.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단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러면 61페이지. 자, 거기 이제 봐봐요. 자, 몇 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다시 원위치로 가봐요. 자, 50페이지로 가봐요. 50페이지. 자, 50페이지. 자, 50페이지부터 장수를 한번 세워볼까요?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몇 장이에요? 7장이죠. 그러니까 6장 반 페이지네.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야, 등기법. 여기에서 다 나오고. 지금 등기법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줄줄줄줄 머릿속에 안겨가네. 뒤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뒤에는 전부 이제 앞에서 배운 거 써먹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밤낮으로 뭐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속전속결로 나와야 돼. 봐봐요. 이렇게 정도로 나와야 돼. 봐봐요. 물건의 소멸 그러면 뭐예요? 아까 했다. 멸포, 소공, 혼몰, 멸실, 법률 규정, 그죠? 포기, 법률 행위. 그러면 186조야, 7조야. 법률실은 187조. 법률행위는 186조. 물건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거 몇 조? 187조. 187조에 유일한 이 조항이 있어. 무슨 취득시효? 점유의 취득시효.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변동과 관련돼서 권리변동과 관계있는 사항은 보설, 이변, 처소, 보정 그러면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다음 단계는 안 돼. 그러면 다음 단계 문제도 안 풀리는 거야. 문제도 안.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장 반 페이지에서 거진 응용력이 있는 사람 문제가 다 풀리는 거야. 문제가 다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끝까지 가야 이제 한두 문제 뭐 관련이 돼 있을까? 자기가 그러면 여기 50페이지에서 아까 뭐예요? 자, 배운 데까지 그게 바로 총칙 부분이야. 총칙 부분.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활용할 수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봐봐요. 문제를 풀 때 다시 읽어봐요.
또 보전. 자, 선생님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뭐예요? 보전. 자, 그러면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그렇죠? 이전 그러면 주체의 변동, 변경하면 객체의 변동. 등기부는 크게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 표제부, 각구, 얼구.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사실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죠. 표제부에는 가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왜? 순위를 확보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설명을 들으면 나머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진도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딱딱딱딱 지금 오늘까지 배운 등기법 정식 6페이지 반을 머릿속에 완전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등기법은 그래서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원별 모의고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발 좀 부탁해요. 부탁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봐요. 그러면 이제 등기법을 하루아침에 잡고 싶다. 그러면 7월 1일 날 뭐예요? 등기법 특강 들어보면 등기법이 완전 줄기가 잡혀버린다. 그러니까 요 지금까지 보는 걸 모르면 특강 들으나 마나야. 그냥 기동량은 해놔야 7월 1일 날 10시부터 6시까지 완전 잡아낸다고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등기 천재도 가져오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 워낙 중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천재는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천재는 계속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하여튼 내일 또 봐야 되겠네요. 내일도 등기법이잖아. 그 뒷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 남으면 자꾸 들어야 돼. 들어주는 게 제일 낫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